자,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의 흐름 짚어보면서 오늘 국내 시장에서 체크해야 될 핵심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키포인트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오늘장 키포인트부터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장 키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5일 연속 오른 코스닥이라고 키워드를 잡아봤는데 일단 이 내용은 저희가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지난 금요일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부터 한번 볼까요? 3대 지수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놀랍죠? 네, 놀랍기도 하고 골디락스라는 표현을 요새 좀 뉴욕 증시에서 많이 쓰는데요. 특히 이제 5월 고용하고 6월은 반대 의미에서 골디락스라는 의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5월은 비농업 취업자 수가 예상보다 밑돌았는데 적절하게 밑돌았다. 네네. 그리고 6월달 지표는 비농업 취업자 수가 예상보다 70만 명 예상인데 85만 명. 네. 이 정도면은 과하지 않게 적절히 잘 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올랐는데 사실은 내용을 살펴보면은 고용지표 골디락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술주 강세. 네. 그중에서도 특히 대형 기술주 강세를 특징적으로 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화살 쏴놓고 거기에 관역 그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이제 그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게 나스닥 지수 중에서도 100종목만 보면 나스닥 100 지수가 네네. 있거든요. 얘네가 1.2%나 올랐고 반면에 러셀 2000 지수 중소형주 지수는 0.9%가 빠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형 기술주 장세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도 될 것 같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6%가 올랐습니다. 또 한 가지 보여줄 수 있는 게 나스닥 100 종목 중에서도 1번으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알파벳이에요. 네. 그다음에 순서대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얘네가 2%대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네네. 1, 2, 3, 4등이에요. 그 상승률. 그러니까 단연 뭐 대형 기술주 장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엔비디아도 한 1.4%,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 전날 좀 급락을 했는데 많이 못 올랐습니다. 0.4%. 뭐 살짝 반등하는 정도였고 상대적으로 다우 지수가 못 올랐는데 두 종목 때문에 그래요. IBM이 한 5% 가까이 빠졌는데 네. CEO 사퇴한다는 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부담으로 작용했고 보잉도 1.1% 하락을 기록했는데요. 1.3%가 빠졌네요. 네네. 그 화물기가 하와이 호놀룰루에 비상 착륙했다 이런 뉴스가 악재로 작용했고 네. 이 두 종목 때문에 다우가 이제 못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새 달러 인덱스 계속 올랐었는데요. 8일 만에 조금 빠졌지만 8일 만에 일단은 좀 그 상승세가 조금 주춤해졌고요. 네. 유가는 75달러 돌파한 이후에 숨고르기 양상. 오펙 플러스에서는 이제 뭐 증산 합의를 했는데 그 영향은 그닥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기술주 강세 병역으로는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또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지금 1.43%까지 떨어져 있어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자, 6월 시장 지나오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헷갈린다. 어떨 때는 며칠 동안 다우만 오르고 나스닥은 못 오르고 네네. 또 어떨 때는 나스닥만 오르고 다우는 못 오르고 뭐 이런 그러니까요. 양상이 전개되잖아요. 네. 그럼 현재 지금 뉴욕 증시의 실질적인 대장은 어떤 쪽이냐? 그래서 주요 종목별로 최근 한 달간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봤는데요. 네. 역시 뭐 단연 돋보이는 종목이 한 달 동안의 기준이니까 테슬라, 그다음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종목들이 나스닥보다 많이 올랐고 나스닥은 S&P 500보다 네. 많이 올랐고 S&P 500은 다우보다 많이 올랐고 금융주라든지 뭐 대부분 종목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1% 안쪽인데 대형 기술주만 좀 한 달 동안 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특별히 약했던 섹터는 철강 섹터가 좀 약했었네요. 최근 한 달 동안. 네. 그 정도도 우리 시장 접근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인 것 같기도 네. 하고요. 국내 시장과.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 한번 짚어봤고요. 그렇다면 지난 금요일에 국내는 어땠을지 국내 수급 특징주 한번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주 후반에 건설주 좀 수급 들어온 게 눈에 좀 보이네요. 네. 그 DLNC 같은 종목이 4월 연속 쌍끌이 매수 기록했고 SK 바이오팜 이틀 연속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현대건설, S-오일, HMM,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이 금요일에 쌍끌이가 나왔던 종목이고요. 이 중에서 좀 특징적으로 보이는 종목이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6월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연기금이 딱 하루 빼놓고 매일 사고 있는 종목이 SK 바이오팜이다. 네. 그래서 뭐 상당히 좀 그 연속성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요. 코스닥에서는 요새 뭐 바이오 중에서도 대장으로 좀 떠올랐죠. ST팜. ST팜이 이틀 연속 쌍끌이가 나왔고 그다음에 SM, 위메이드 뭐 이런 종목들도 쌍끌이 기록했고 바이오니아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기관이 6일 연속 사고 있고 현대 이지웰이라는 종목에 대해서는 기관이 닷새 연속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장주를 한번 꼽아봤는데 모처럼 건설주 한번 좀 꼽아봤어요. 네. DLENC라는 종목인데 4월 연속 지금 쌍끌이가 나오고 있고요. 수급풀을 보면은 저 이제 그 빨간 선이 그 외국인인데 뭐 6월부터 내내 사고 있는데 대략 6월 중순 넘어가서부터 조금 가파라지고 있죠. 네네. 그리고 기관은 6월 내내 팔다가 6월 말부터 지금 순매수로 전환되는 모습이 좀 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금요일 날 제가 이제 그 차트를 5월부터 그랬는데 6월부터 그랬는데 5월 달에 전고점이 있었는데 거래가 증가하면서 고점을 좀 돌파하면서 네. 새로운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그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용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일단 2분기 실적 컨센서스는 계속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일단 긍정적인 요인이고 이 회사는 1분기의 실적이 예상에 못 미쳤어요. 네. 그게 이제 뭐 주택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매출의 공백 상황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는 다른 건설주보다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았어요. 네. 상대적으로. 근데 지금 현재 그 개선되는 상황을 살펴보면은 이런 부분을 감안해도 싸다 이런 종목이고 특히 이제 이 회사는 그 디벨로퍼라 그러죠. 그러니까 네. 뭐 땅 사는 것부터 나중에 사후 관리까지 이제 다 알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맡아서 하는 거. 네네. 이게 고수익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수소 관련 신사업이 있어요. 이런 쪽도 그러니까 수익성 위주로 지금 그 전략을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이익이 그 개선폭이 하반기엔 더 좋아지고 내년엔 더 좋아지고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DLNC 하면은 예전에 대림산업에서 그 좀 그 분사가 된 건데 네네. 대림산업 하면은 또 화학하고 저희 그 건설하고 같이 있었던 회사잖아요. 당연히 플랜트 부분에 경쟁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플랜트 부분 개선이 기대되는데 거기에 대한 모멘텀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DLENC를 수급 대장주로 꼽아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장 키워드는 무엇일까? 5일 연속 오른 코스닥이라는 키워드를 설정을 해주셨는데 코스닥이 이렇게 잘 올라갔던 배경은 무엇이고 또 요즘 코스닥 중심에 접근하는데 무리는 없을까요? 우선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6월부터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워낙 싸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뭐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 기록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네. 지금 뭐 상대 강세를 보였다고 하지만 연간으로 보면은 그래도 코스닥이 코스피에 훨씬 못 미쳐요 상승률이. 네. 그런 부분이 첫째 요인이고 두 번째는 지난주부터 혹은 전전주부터 조금씩 조짐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금요일 날 키워드 얘기하면서 네. BBIG 어게인 이런 그렇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쪽이 여전히 올라와요. 지금 게임하고 바이오주 이쪽이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주 강세 보이면은 당연히 그렇죠. 시총 상위의 종목들이 표준한 그 코스닥이 상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난주에 지수별 등락을 한번 살펴보면은 제가 그 K 뉴딜 지수라고 이제 했는데 KRX 게임 및 11%가 올랐어요. 네네. 게임주가. 그리고 그다음에 바이오. 뭐 이렇게 올르다 보니까 코스닥의 상대 강세가 나타난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과연 즐겨야 되느냐? 여기는 약간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지수 올라가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항상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상승 종목이 안 늘어나요. 지수는 지금 연중 최고치까지 올라갔는데 그래서 코스닥 지수하고 등락 주선 추이를 살펴보면은 자 빨간 선이 그 등락 주선이고 파란 네. 선이 코스닥 지수예요. 지수는 올라가는데 빨간 선은 못 올라간다는 얘기는 상승 종목이 못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지난 주말에도 지수는 플러스인데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많아요. 이 얘기는 시장 전반을 매수한다는 것보다는 좀 특정 종목들을 콕 집어서 뭐 게임이라든지 바이오 이런 쪽에 좀 매기가 몰리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매수 주체를 한번 살펴보면은 그렇게 또 그 매수 주체가 뚜렷하게 나오지도 않아요. 네. 연기금 정도만 지난주에 450억 정도 샀는데 네. 외국인이 쭉 사다가 지난주 말에 또 그 비교적 큰 규모로 매도를 했고 그렇다고 파는 쪽도 딱 매도 주체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금융투자 한 군데서만 200억 넘게 팔고 있고 네네. 사기는 골고루 사는데 그렇게 뭐 이쪽에서 시장을 이끈다 이렇게 좀 그 하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이제 그 종목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외국인이 며칠 동안 열심히 샀다가 금요일날 갑자기 확 매도를 했거든요. 네네. 어떤 종목을 팔았을까? 글쎄요. 그런 종목들 네.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봤어요. 1번이 그 가장 많이 판 종목이 JYP 엔터인데요. 아, JYP 엔터면은 나쁜 뉴스가 하나 나왔죠. 네. 대표가 자기 주식을 처분을 했다, 넘겼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공교롭게도 지금 5종목, 상위 5종목을 꼽았는데 전부 다 5종목 모두 외국인도 팔았지만 기관이 판 종목이고 시젠 같은 종목은 금요일만 판 게 아니라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렇고 NG캠 생명과학도 그렇고 그 전에 팔아왔던 종목을 팔았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뭐 갑자기 뭐 어떤 그 외국인의 포지션이 급격하게 변했다 이렇게 무리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KGH 같은 종목은 워낙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차익 실현 물량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외국인이 금요일 날 그 900억대 매도를 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장중에 장 오후 들어가니까 매도 규모가 쑥 줄어들면서 1,000억 이상 매도를 하다가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이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지금 시장의 매수 주체라 그러면은 연기금밖에 없다고 확실한 매수 주체는 연기금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네네. 제가 이런 식의 접근을 좀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데 연기금이 사기는 사는데 얘네 혼자 힘으로는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사는 종목 중에서 지난주에 네. 지금 그 특히 이제 4월 연속 사고 있는데 수목금 산 종목 중에서 기관도 같이 사고 있고 네. 외국인도 사고 있고 이러면은 수급을 조금 믿어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또 연기금이 사기 시작하면 연기금 특성이 연속해서 사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뭐 SKI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효성첨산 소재라든지 네. 아까 뭐 얘기했던 종목도 있고 종목이 갑자기 종목명이 생각이 안 나요. DLENC? 네. DLENC가 아니라 다른 종목이었는데 한번 다시 확인해 볼까요? 네네. 예, 그런 종목들 한번 사면은 연속으로 사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SK 바이오팜이었네요. 네네. 예. 연속으로 사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수급을 동시에 고려해서 접근하면은 그래도 뭔가 좀 종목을 고르는데 조금 쉽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종목들을 봤는데 다 일단 뭐 괜찮은 종목들이에요. 레고캠 바이오 요새 뭐 대장 같은 종목이죠. 네네. 그다음에 CJ ENM, 그다음에 녹십자 랩셀, 올릭스, 그다음에 알테오젠. 요 종목은 조건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연기 4월 동안 연기금 순매수 상위 종목 중에서 네. 기관도 사고 외국인도 같이 사고 이런 종목들 정도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뭐 방송에서도 이 종목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종목을 주식하는데 호불호가 있으면 안 되는데 이 종목은 참 이상하게 좋다 그런 종목이 CJ ENM 같은 종목인데요. 네네. 오늘 아침에 또 제가 컨센서스를 좀 봤는데 코스닥 종목 중에서 한 달 전에 비해서 컨센서스가 올라온 종목을 작업을 좀 하다가 왔는데 새벽에 가서 거의 없어요. 네네. CJ ENM은 그 중에서도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컨센서스가 올라온 종목이다. 이 정도까지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 특징까지 다 살펴봤었는데요. 형님,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투자자분들은 국내 시장에서 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고민스러운 부분이 여전히 많아요. 지금 시장 중심을 갖고 가는 게 BBIG. 그 중에서도 둘째 B하고 마지막 G인데요. 네네. 바이오하고 게임이잖아요. 네. 지금 어닝 시즌 들어가는데 물론 이런 종목들은 당장의 실적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들은 아닌데 다만 2분기 실적을 좀 기대할 부분이 없는 거. 이런 종목들의 매기가 몰린다는 게 실적 좋아지는 종목들 많은데 매수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반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이 중에서 좀 접근을 한다면은 그 중에서 좀 실적도 어느 정도 되는 종목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체감 지수가 이렇게 높지 않고 또 제가 뭐 바이오 그다음에 그 게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차전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한 섹터가 좀 부각될 때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종목들을 다 상 띄워주느냐 그건 아니에요. 네네. 가는 종목들만 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섹터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종목이 더 중요한 시기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나마 오늘 시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거는 달러 강세가 8일 만에 꺾였다는 거고 네네. 그리고 금요일 날 시 주석이 미국의 험악한 얘기 한마디 하면서 네. 상해 증시가 굉장히 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중국에 있는 그 지수들이. 네네. 근데 아시아권 증시는 그 영향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악재에 강한 시장이다. 이 정도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중요한 거는 지금 섹터도 중요하지만 섹터 내에서 종목을 더 선별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